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탐험을 돕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어쩌면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한국 증시. 여기에 대해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마의 4천선이라고 불리던 그 선을 넘어섰고요. 이제는 5천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놀라운 상승세 뒤에는 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길잡이 삼을 자료는 코스피 4천 돌파와 5천 전망 시나리오라는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걸 보면서 코스피 4천, 이 이정표가 어떻게 세워진 건지 그 배경부터 좀 명확히 하고요. 또 5천 시대로 가려면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넘어야 할 산은 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의 투자 환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짚어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025년 10월 드디어 코스피가 4천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거 걱정하던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좀 더 놀랍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좀 우려 섞인 전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살아났고요. 특히 그 기술주 섹터가 전체 시장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지수가 4천이다 이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반도체죠. 자료에서도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확산에 거의 최대의 수혜주다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모건 스탠리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 기술산업 전체를 보고 이거 매우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비중 확대, 그러니까 투자를 늘려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 좋다 하는 시준이 아니라 글로벌 큰손들도 진짜 한국 기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나 성장성을 아주 좋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뭘 그렇게 높이 본 걸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은 단순히 반도체 하나만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AI 기술 자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 AI를 돌리려면 필수적인 게 데이터 센터랑 전력 인프라잖아요. 이런 관련 산업들, 그리고 또 요즘 지정학적 긴장 계속되면서 오히려 더 주목받는 방위 산업,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컬처 관련 콘텐츠나 소비재 산업까지 이렇게 좀 여러 분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조적인 성장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 슈퍼사이클. 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짝 유행 같은 게 아니고 해당 산업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흐름 위에 올라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단기적인 호재나 경기 변동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넘어서서요.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게 그냥 일시적인 과열이 아니라 코스피 4천 시대를 딱 받쳐주는 아주 단단한 기초 체력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성장 엔진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강력한 기술 기반 성장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을 꼽자면 역시 정부 역할일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증시 부양책이나 경제 구조 개혁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꽤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네요. 네, 맞아요. 정책 변수는 정말 무시할 수 없죠. 시장 방향성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특히 지금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의 실질적인 성과나 아니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개혁 조치들, 이런 거에 사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만약 이게 좀 제대로 안 되면 실망감도 엄청 크겠네요. 실제로 자료에서도 약간 그런 경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금융투자업계 일부에서는 만약에 정부의 개혁 의지가 좀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성과가 계속 안 나온다, 지연된다, 이럴 경우에는요. 기대감이 확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3,100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정부 정책 성공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정책 리스크도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전반적인 경기 부양 의지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비교적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좀 침체됐던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부동산 규제를 좀 푼다든지 인프라 투자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투자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뭐 금리, 유동성, 특정 산업 지원책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간 거죠. 물론 한국 증시가 혼자 움직일 수는 없겠죠. 글로벌 경제라는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거니까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0%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미국은 2.1%, 중국은 4.1% 성장할 걸로 전망한다네요. 일단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로 푹 꺼지는 그런 최악은 아니라는 점은 다행이네요. 네, 세계 경제가 그래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 이 전망 자체는 긍정적인 배경이죠. 하지만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불안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게 언제든 다시 좀 격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여전하고요. 또 각 나라들이 자기 이익 앞세우면서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는 추세, 이것도 글로벌 교역 환경에는 좀 부담이죠. 이런 요인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환경 변화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나요? 수출 증가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수출 증가세가 예전만큼 막 폭발적이진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자체도 예전 같지 않고 교역 환경도 좀 빡빡하니까요. 근데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서 국내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AI 같은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다시 좀 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수출 쪽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걸 내수 회복이랑 투자 확대가 어느 정도 상쇄해 주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완충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코스피 4천을 넘어서 급금의 5천 시대. 정말 열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도 초강세장이 오면 4,200선을 넘어서 5,000선 도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5천선 도달 가능성, 글쎄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는 거죠.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AI,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방위산업, K-컨텐츠 같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 동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의 이 강력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지원이 효과적으로 딱 결합된다면 충분히 현재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라는 전제 하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5천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큰 변수들, 이건 뭐라고 분석되고 있나요? 그렇죠.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터질지 모르는 국제 분쟁이나 갈등, 이런 거는 글로벌 경제 전체를 그냥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거든요. 둘째는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 이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한국 수출 환경을 급격히 나쁘게 만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국내 요인인데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여러 개혁 정책들이 정치적인 논란이나 실행력 부족으로 힘을 잃거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위험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실패는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바꿔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5천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잠재적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2025년 상반기에는 변동성이 꽤 컸다고 하죠. 여러 기대랑 우려가 막 엇갈리면서 지수가 꽤 출렁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는 반등 기대감이 커졌다. 이런 분석이네요.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는 점인데요. 이야, 이렇게 높은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자금 유출 걱정도 많았을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환율 급등은 분명히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분석이 제시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들, 예를 들면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나 고환율 지속, 지정학적 불안 고조 같은 악재들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반영됐다는 건 나쁜 소식이 나올 걸 미리 예상하고 가격이 이미 그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죠. 아, 그렇군요. 이미 악재를 맞을 만큼 맞았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분석가들은 지금 한국 증시가 오히려 투자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건가요? 지수가 4천인데도 말이죠. 네, 바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 요인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결과 현재 한국 증시가 다른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PER이나 PBR 같은 가치 평가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위기 요인이 가격에 반영된 만큼 역설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크다고 보는 셈입니다. 매력이 있다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나 업종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다고 분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모든 업종이 다 같이 오르진 않을 테니까요. 네, 분석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몇몇 핵심 주도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계속해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반도체 및 관련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AI 혁명이 계속되는 한 이 분야의 구조적 성장은 계속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죠. 그래서 비중 확대, 즉 포트폴리오에서 이들 업종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는 방위 산업입니다. 이게 단순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가 늘고 기술력도 향상되면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고요. 세 번째는 내수 회복과 정부 정책 지원 효과가 좀 가시화될 걸로 기대되는 금융 및 건설 업종입니다. 금리 환경 변화나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이들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즉, 구조적 성장주와 함께 정책 모멘텀, 그리고 경기 회복 수혜주를 함께 주목하라는 조언입니다. 긍정적인 전망 또 유망 업종 이야기 속에서도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수겠죠. 앞서 언급된 거시적인 리스크들 말고 투자자들이 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위험 요인이나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건 없을까요? 재점화, 예상보다 더딘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심화나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외에도요. 예를 들어서 특정 핵심 기업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확 밑도는 그런 어닝 쇼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될 가능성, 이런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자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 특정 자산, 특정 업종에 모든 자금을 몰빵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등, 그리고 지역으로 투자를 나눠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죠. 또한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자신이 설정한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꾸준히 늘려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동성을 이겨내는 힘은 분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코스피 4천 돌파는 분명 한국 경제의 강력한 기술혁신이라는 엔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바람이 잘 맞아떨어진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5천이라는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한 여정은 글로벌 경제의 안개 속에서 AI, 반도체, 방산 같은 핵심 성장 동력의 불씨를 얼마나 잘 살려나가고 동시에 정책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잠재된 리스크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정리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전망과 시나리오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그 방향성을 만드는 힘, 즉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혁신 노력, 또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의 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여부, 여기에 따라서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또 정치 환경에 묘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기민하게 해석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콘스피 4천 돌파 배경과 5천 시대 전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이 분석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룬 기술 혁신,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여러 리스크 요인들 외에도 앞으로 한국 증시와 경제의 장기적인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이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던가, 아니면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기후위기 대응 노력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